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7번째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입니다. 7월의 중순입니다. 한 주 잘 지냈나요? 너무 잘 지내서 이 여름이 과연 여름인가 싶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도 맑고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쾌적한 여름이 있었나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저 감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새 또 미세먼지도 전혀 없어서 공기가 너무 좋아서 좋아요. 하지만 마스크는 써야죠. 네. 어떻게 일주일 어땠어요? 일주일 날씨도 좋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좀 육체적 활동을 많이 하면서 보냈어요. 육체적 활동이 정신적인 활동에도 특정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죠?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지는 그 정도를 좀 안전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게. 안전망. 더 되게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서 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전망이 위로도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위로는 감정이 너무 올라갈 것도 막 사전에 와가지고. 위로는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래로만. 그렇군요. 네. 그 기분이 좋을 때는 끝까지 기분 좋을 수 있게. 그렇죠. 네.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가볍게. 뭔가 특정 주제 없이 이렇게 주절 하다 보면 이제 이들이 조만간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겠구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번 주 팟캐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땠어요? 굉장히 횡설수설을 많이 했구나 이번에도. 연민과 동정심은 네. 안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너무 어려웠던 질문이어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하는 게 어려웠던 주제였습니다. 치현님 어땠어요? 저는 횡설수설했지만 당당합니다. 왜 당당하고 의기양양하냐면 최근에 스스로 이제 공부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배우고 있는 다양한 강의라든지 아니면 책 내용들 중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건 질문이지 답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도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100%로 치면 그 사람의 20%를 전달할까 말까 정도? 하지만 질문한다는 건 그 당사자의 한 50% 혹은 70%까지 드러내야만 자신을 표출해내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답변은 내 전부의 20%뿐일 테니까 라는 근거 없는 제 자의적 해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희 팟캐스트에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치가 있는 거지. 사실 저희의 답변은 그냥 함께 고민하는 정도를 도와주는 달리기라면 달리기 조수, 달리기 메이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질문자분의 해주는 질문으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또 우리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네, 오늘의 질문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유는 뭘까요? 제 답변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남을 괴롭힐 생각을 안 하죠.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그 사람 또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 또한 괴로운 상태인데 누군가를 괴롭혀서 자신이 우위를 점하는 즉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유.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거와 좀 다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거는 완전히 범죄라는 게 확실히 이제 정해지니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건 이제 티가 안 나잖아요. 몸에 멍이 들는 그런 건 증거물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티가 안 나니까. 그러네. 또 그렇게 답변을 해주니까 그런 거 같네.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유. 그러게. 왜 괴롭힐까? 가지고 있는 답변이 있긴 한데 그 답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꺼내면은 또 저희 팟캐스트가 5분 만에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본질을 네, 바로 이렇게, 본질이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려서 돌아가면서 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에 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혹은 한 다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아니면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을 아니면 서로 상호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다고 생각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공간 보통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 어떤 계급이 있고 그런 곳에서 저런 괴롭힘이 또 일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집단, 조직, 그룹 그리고 거기에 계급이 서열이 존재하는 곳. 거기 이제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목적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그 목적 하에 되게 괴롭히는 경우도 많지. 되게 정당하다는 그런 논리로 너가 일을 못하는데 그럼 어떡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집단 생활하는 곳이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학교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안학교 아니면 뭐 장애우학교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 내에서도 심지어 맞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공간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 정신적으로 괴롭히면 이제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내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서 저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얽매여 있는 무조건 거기를 가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학교나 직장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나 관계가 있으면 그거를 때때로 맞부딪혀가지고 그걸 끝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동시에 자신에게 많은 상처도 또 동반시킬 수 있으니까 떠나면 되는 건데 맞아. 그걸 떠나는 게 불가능하게끔 혹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만큼 하는 곳이 이제 학교, 직장. 뭐 한 번 볼 사이 사람들끼리는 별로 정신적으로 괴롭힐 어떤 그런 사건도 없고, 보통 그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이에서 오히려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적으로 그런 집단에서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 그 괴롭힘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이 되게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그 사람도 되게 괴로운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누군가를 괴롭힘으로써 그것을 즐거움으로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그 사람이 힘든 걸 보는 거를 즐기는 사람도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진수가 너가 말한 대로 그 즐기는 이면 안에는 그 사람도 어딘가 괴로움을 품고 있다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냥 타인이 봤을 때 그것을 정말 즐기듯 하는 남의 괴롭힘, 남에게 괴롭혀서 그 사람이 반응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도 지칭하는 것처럼 하나의 즐거움으로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상대를 괴롭히면 왜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아까 조직 생활에서의 계급과 서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런 계급에서의 본인이 상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니까 즐겁지 않을까. 더 존재감을 확보하는 건가? 존재감을 넘어 그 존재감이 이제 내가 너보다 위의 존재다. 넌 나보다 아래다. 그러니까 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제 이걸 느끼는 건데 그게 존재감 확보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계급 내에서 내가 너보다 위야. 거기서 오는 어떤 성취감이라고 해야 돼. 성취감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긴 한데 왜 누구보다 위에 있으면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누구보다 위에 있으면 왜 즐거움을 느끼냐? 짐작하건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성공과 성과의 가치가 아니었을까? 우월감 같은 거.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누군가보다 그 그룹 내에서 상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성공처럼 이미지가 주입돼 있다 보니까. 근데 우월감은 굉장히 그 동전만 뒤집어 보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우월감으로 느끼는 만큼 그 사람은 또 혼자 어딘가에서 나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누구보다 상위에 있겠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위에 상위의 위에도 사람의 하위가 맞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괴롭히는 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짧은 쾌락적인 거밖에 안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적으로는 되게 피폐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나는. 맞아. 근데 그 피폐해지는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 떠나서 그 피해자 있잖아.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몇 배는 더 피폐해지다 보니까. 그렇지, 맞아.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을 분석할 때 그들이 주인공인 것 마냥 분석은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피해자 우선으로 입장을 딱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혹은 그녀에게 왜 그들이 괴롭혔을까. 절대 여기서 그 정당성을 피해자로부터 절대 찾으면 안 되고 그 가해자들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맞아. 근데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는 난데없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인해 형성된 거라고 구성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양한 요소라는 게 환경적인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자라온 그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라서 맞아. 어떤 사람이 타인을 저렇게 억압하고 그 상위의 존재함을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 또한 자라온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억압된 채로 살아온 사람이 또 타인을 억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면 부모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어서 아이들을 되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아이가 커서 똑같이 하는 거지. 부모한테 받았던 거를.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늘 살아왔어. 당해왔으니까 그게 너무나 만연한 거지 자신한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 또한 그렇게 억압하고 있고 타인도 억압하는 거고 그래도 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아까 그 해석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 육체적인 괴롭히는 행위는 신체적으로 이제 타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남고 사건으로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증거로 딱히 남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러니까 때려서 범죄가 되는 거는 어, 범죄니까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까 어, 안 하는데 음. 저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정신적으로 괴롭히면. 나한테 피해가 안 오니까. 어, 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은 그런 것도 피해가 좀 오게끔 해야겠네. 그치. 예를 들면 피해자가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이제 어디 병원이나 그런 데서 상담을 받거나 그런 거면 이제 그걸로 불이익을 어. 줄 수 있는 뭐 증거가 자료가 된다든지. 맞아. 근데 그게 현재 법 체계에서 어, 난 법을 잘 모르지만 과연 그게 객관성이 있고 그렇지. 맞아. 이 정신적인 힘듦이 과연 이 사람의 괴롭힘으로 힘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직접적인 관계로 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어. 어려운 거고. 음. 그리고 또 그것이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역으로 본다고 쳤을 때 그게 명문화된 법으로서 과연 입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겠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목표가 이윤 추구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치들이 다 그 밑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 그 이외의 가치들이. 인간에 대한 존중과 그런 가치보다 이윤 추구가 최고인 거지. 그래서 뭐 일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잘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되게 도태시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음, 아니면 그저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윤 추구에 여기 도움이 되지 회사잖아. 않은 순간 어, 그 우선순위가 최고의 어, 이윤 추구라고 우리가 만약 전제를 한다면 음, 그 이외의 것들은 무시돼. 적어도 그 조직에서는 무시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가 오는 한 부정적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면 이제 학교의 경우에는 이윤 추구가 아니잖아. 그러네. 근데 왜 거기서는 그러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난 저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은 철저하게 새로움, 특별함을 배제시키는 공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밥을 먹이면서 똑같은 네모난 공간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양성이 애초에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곳인 거지. 근데 그 다양성이 존중 안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는 확실히 이제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게 공부를 잘하면 짱, 운동을 잘하면 짱, 그러니까 잘 놀면 짱, 그 공부 짱, 그 다음에 운동 짱, 근데 하나가 그거지, 그 폭력으로 폭력적인 분야에서의 짱, 힘으로 권력적인 거.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원래는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10대의 위성숙한 의식과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그 폭력적인 짱.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뭐라도 하나가 되게 부족하거나 다른 가치를 쫓는 친구들은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이제 밟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눈에 밟히는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해를 할 때 그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되지 않은가. 맞아. 또 이런 생각도 들어. 이제 학교 내에서는 아이들이 그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되게 획일화되잖아. 거기서 오는 자기 존재 상실, 동시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을 왕따를 통해서 막 해소하는 게 아닌가? 그 자기 존재를 상실했는데 그걸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복구하려는 거야. 복구 플러스 왕따 시키는 애들이 또 똘똘 뭉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유대연대.
그런 거지. 그것도 이제 상위에 머무르고자 하는 거네. 그렇지. 존재감이 없는 와중에도.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자신이 확보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괴롭혀서 이렇게 뭉치는 거지, 하나에. 굉장히 저급하면서 잔인한 방법이었구나. 그게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 못하지. 그냥 누군가 왕따 당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 사람 편 들어주기면은 왕따 받는 친구 막 편 들어주면 나도 왕따 당할 거 두렵잖아. 그 그룹에서 도태될까봐.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집단 생활, 정말 똘똘 뭉쳐야 하는 집단 생활, 음. 그리고 집단 생활 내에서도 더 철저하게 계급으로 돌아가는 조직일수록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더욱 심하고 더욱 노골적이고 더욱 고통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겠네.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최근에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본 것처럼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 이제 군대라든지 거기는 이제 심지어 사회와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또 차단되어 있지만 거기서 계급이 확실하지 거기는. 그러네. 근데 또 최근에 뉴스 중에 그 같은 운동선수 괴롭힘 사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죠. 운동 예체능을 하는 존재들만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나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공간인데다가 불구 거기에다가 운동이면은 특정 그 기준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더욱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괴롭힘이 정말 거의 일어나라고 만들어 놓은 환경이네 거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괴롭힘이 일어나는 곳을 살펴보면 정말 그 계급이 뚜렷한 데일수록 저게 명확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조직과의 교류가 적고 폐쇄적인 곳일수록 맞아. 고인물이라고 표현하지 그런 것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 왜 계급이 되게 계급적으로 된 사회가 왜 괴롭힘을 하는 걸까? 그런 건가? 그런 계급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인가? 계급이 있다는 게? 왜 괴롭히는 거지? 계급이 있는데? 계급이 있는데 안 괴롭힐 수도 있는데 왜 괴롭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계급에 위치해 있는 상태가 뭐 보장되거나 안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군대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나? 그 계급이? 안정적이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고. 왜 계급사에서는 괴롭힘이 일어날까? 쉽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왜 계급이 없는 곳에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여지가 적은데 왜 계급이 생기는 순간 서열이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 그 정신적인 괴롭힘을 하려는 존재가 일어나고 그걸 당하는 존재가 일어나는. 계급이 없으면 이제 평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괴롭힐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평등하다는 그 개념이 더 위에 있어서. 근데 계급이 있는 순간 이 사람 나보다 아래다에서 오는 그런 지배욕이 괴롭힘으로도 권력욕 이런 것들이 괴롭힘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평등한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권력 지배욕을 통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불가능한데 평등한 곳에서는 계급 서열로 그것을 공인해주는 곳은 인정해주는 곳은 흔히 정당화시키는 듯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아래의 존재들에게 괴롭히는 말, 폭언 아니면 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그 괴롭힘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괴롭힘을 할 때 죄책감을 안 느끼고 하잖아. 그걸 되게 정당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 괴롭힘을. 내가 더 위에 있고 계급적으로 애가 잘못했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혼낸 거지. 그런 식인 것 같아. 정당화하는 것 같아. 그 계급으로. 근데 또 지금 계급 서열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약간 또 다른 게 뭐 간호사나 그런
되게 우리가 잘 몰라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뭐 괴롭힘 이런 게 되게 심한 곳들 맞아. 그곳은 또 왜 그런 거지? 간호사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계급이지. 간호사 연차나 들어온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한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런 지속된 문화, 그 안에서 어떤 문화가 지속되어 왔는지 계속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정신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문화다 보니까 그걸 당했던 그 사람이 또 선배가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비슷하게 대물림되는. 그리고 괴롭힌다는 건 되게 정신적으로 그 조직 문화가 스트레스가 받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조직 문화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되게 평화롭고 행복하면은 누구도 뭐 괴롭히려고 안 하는데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군대나 간호사처럼 병원처럼 막 너무 바쁘다거나 아니 너무 중요한 일이다거나 그렇게 되게 스트레스 예민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예민하다 보니까 저런 괴롭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우리가 지금 조직과 그룹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걸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유라면 원인인 거지. 지금 이유라는 표현보다 이제 원인에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1대1 혹은 뭐 이성 간에 이런 사이에서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맞아. 보통 뭐 애인 스토킹 사이에서 같은 뭐 데이트 폭력이나 보통 뭐 친구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스토킹 같은 것들도 맞아. 결국에 애인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정신적인 괴롭힘도 그런 지배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을 내가 착취하는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는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거네 그거는. 맞아. 왜냐면 아까 계급 사회에서도 상대방을 나랑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거잖아. 나는 뭐 어디에 장이고 파트의 장이고 너는 파트의 부분이니까 맞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장 너는 부분. 맞아. 상대를 동등하게 본다면 괴롭힐 생각을 못하지.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구나. 맞아. 동등하게 생각을 못한다는 건 본인이 되게 우월한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고, 그건 본인이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건데,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런 괴롭힘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진짜 우리 이렇게 30분 내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열등감 때문에. 나는 괴롭힐 수 있게 상황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네.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건 약간 환경적인 부정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만약에 저 원인을 분석하고 만약 해결책까지 찾고자 한다면 둘 모두를 감안을 해서 해결책을 고안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 개인의 열등감이라는 정말 깊은 원인 그걸 해소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그거는 그거대로 유지되지만 그거에만 맡길 수는 없으니까 구조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계급은 이때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인식하게 해주는 구조적인 차원 혹은 그걸 어겼을 시에 가져가야 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인식이 되어야만 괴롭히는 원인이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색다른 질문이었어요. 맞아.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한 질문이어서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된 질문이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골랐죠. 맞아. 감사합니다. 아니라 네. 또 저희 스스로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질문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